생성형 AI가 끝나고 이제 파이썬으로 AI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거를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왜 파이썬을 많이 하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난생 처음 파이썬이라는 책입니다. 자, 난생 처음 파이썬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교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처음이잖아요. 난생 처음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보기 편한 그 교재가 있어가지고 고른 거예요. 책은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강의 자료를 계속 올려놓을 거니까요. 아마 강의 자료만 봐도 이제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파이썬을 배우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프로그래밍은 뭐냐? 프로그래밍은 뭐냐? 말 그대로 많이 들었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 있잖아요. 뭐 파이썬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얘기하지 않죠. 뭐 그러듯이 내가 컴퓨터와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래머는 뭔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을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거 잠깐 배워가지고 프로그래머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AI랑 이런 거를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간단한 뭐 게임 만드는 거 해봤잖아요. 뭐 벽돌 깨기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간단히 해봤기 때문에 뭐 요새는 프로그래밍도 간단한 것 이제 아주 고도의 뭐 엄청난 것들은 할 수는 없고요. 막 그 앞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막 있고 이런 뭐 앞에 뭐 우리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 서버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것까지는 잘 못하지만 간단한 웹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AI를 통해서 해보는 걸 우리가 했었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우리 언어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야 되겠죠. 나오는 소스는 알겠지만 이 소스가 뭘 의미하는지 뭐 오류가 나면 수정하는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보시면 C, C++, 자바, 뭐 C#, 파이썬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이제 요것들이 초보자들이 배우기엔 조금 어렵고 까다롭기까지 이제 하다고 할 수 있죠. 초보자들이 특히 접근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 파이썬을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그걸로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쓰는 거죠. 이제 악기와 비교했을 때 뭐 이렇게 뭐 여러 기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하고 스크립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언어들은 우리가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언어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컴파일 언어입니다. 컴파일러 언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이제 번역기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있는 거를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C, C++, 자바, 뭐 C# 같은 것들이 있고요. 소스 코드를 읽어서 한 줄 한 줄 바로바로 실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뭔가를 거치지 않고 그게 바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파이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바스크립트나 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해 보면 되겠는가? 이제 컴파일러 언어하고 스크립트 언어 두 가지가 있고, 파이썬은 이 스크립트 언어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과정이 실행하는 파일이 필요해요. 컴파일이 있어가지고 번역기를 돌린 것처럼 우리가 외국인과 바로 소통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네이티브라든지 거기에 능통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번역기를 사용하죠. 앱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스크립트 언어는 뭐 중간에 아무 것이 없어요. 그냥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언어는 중간에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약간 배울 수 있기. 속도가 이제 배우는 데는 빠르고요. 이제 실행되는 데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거는 컴파일러 언어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한 뭐 어려운 뭔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우리가 뭐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그래서 배우는데 배우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배우는 속도가 이제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실행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컴파일러 언어보단 조금 쉽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이 파이썬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파이썬 이름이 좀 독특하죠? 뭐 다른 거 뭐 C#, 뭐 이런 것들은 A, B, C, D 갖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분이 귀도 반 로섬 이름도 특이하시잖아요. 네덜란드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알기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구글 보이시죠? 구글의 이제 직원이셨는데 똑같이 프로그래머였죠. 프로그래머인데 너무 자기가 C나 C++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면 진짜 그 언어를 능통한 사람들 아니고는 초보자들이 너무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초보자들도 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쉽게 하면 좋지 않을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던 중에 요 파이썬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91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역사가.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비단뱀입니다. 비단뱀. 그래서 비단뱀이 이렇게 막 여기 보면 요 로고가 요거예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비단뱀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림인데요. 이분이 어떤 그 TV 뭐 프로 있잖아요. 간단한 예능 프로 같은 뭐 그런 시트콤 같은 거를 보는데 거기에 뭐 제목이 파이썬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지었다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요. 그래서 이분이 왜 만들게 되었는지 보시면 돼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자, 장점. 무료 소스예요. 일단 오픈 소스. 무료로 뭔가를 구매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왜냐면 외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도서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남대 도서관에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내가 여유가 되면 다 구매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잠깐 보고 아니면 한 학기에 보고 뭔가를 뭐 잠깐 뭐 과제를 할 때 필요한 잠깐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 가서 빌려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그 모든 것들을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도서관 가서 빌려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썬은 외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시각화에 관련된 뭐 매플라립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에 관련된 넘파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뭐 판다스라든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게 뭐냐면 그거를 그때 필요할 때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고 그래서 사용이 되게 편리하고요. 뭐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웹 개발 환경을 이미 파이썬만 갖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필요한 건 갖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료이겠다. 그거. 근데 그에 비해 단점이 살짝 있는데 그 단점은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예요. 왜냐면 우리가 엄청난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속도가 느리다는 걸 우리가 절대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로 이제 하면 좋은데 막 모바일로도 요새는 거의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파이썬은 모바일에서 설치가 좀 힘들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컴퓨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점이 살짝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우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여주기만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에 그 구글에서 하는 콜래보레터리 있잖아요. 구글 콜앱. 거기에서 하면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이 보시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저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드라이브 가시면요.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구글 드라이브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게 혹시 없다. 즐겨찾기를 제가 해 놓은 거고요. 그거 없다 그러면 여기 점 9개짜리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뭐 제미나이도 있고요. 여기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지메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드라이브, 지메일, 유튜브 등등 있습니다. 잘 사용한 것들이 위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 웹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인터넷만 접속을 하면 훨씬 빨라요. 계정만 로그인만 하시면 여기에 드라이브에 자기 파일을 올려놓고 하기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자 15기가를 우리가 인터넷 그 계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자료를 많이 올려놨지만 6기가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일이나 이런 거 보면 훨씬 용량이 작죠. 그리고 막 큰 파일이나 뭐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리려면 되게 오래 가거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경우 중간에 뭐 간혹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메일에 뭔가를 전송을 했는데 오진 않고 막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시간을 많이 끌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간단한 이제 뭐 파일을 첨부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는 쭉 드래그만 하면 되잖아요. 내 드라이브 가서 이제 이렇게 파일만 올려놓으시면 쭉 드래그 여기 만약에 파일이 있다 이렇게 쭉 드래그만 하면 되잖아요. 내 드라이브 가서 하시면 되니까 되게 편하죠. 콜앱은 어디 있느냐 여기 신규 가시면 돼요. 여기 신규에 저는 콜앱이 있긴 한데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럼 신규를 가서 여기 보면 콜앱이 있을 거예요. 그죠? 더보기에 콜앱이 있죠? 이 콜앱을 가시면 여기에 파이썬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파이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요. 콜앱 노트북이라 그래서 자, 우리가 그냥 우리 노트북처럼 우리가 노트북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뭐 이렇게 우리 노트북 갖고 다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구글에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을 보면 자 여기 보면 구글 노트북 콜앱 노트북이 있죠. 그래서 콜앱 노트북에 가면 여기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그 파이썬을 하는 걸 봤을 거예요. 혹시나 한번 찾아보세요. 파이썬 강의를 찾아보면 거의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는데요. 여기 콜앱 노트북을 사용하면 주피터 노트북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콜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콜앱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원래는 그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나와 있는 것 파이썬을 설치해야 돼요. 원래는. 자, 여기 보면 파이썬을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파이썬 홈페이지가 있어요. python.org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지금 버전이 굉장히 높아졌을 텐데 요건 옛날 자료니까요. 지금은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다운로드를 해서 파이썬을 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왜냐면 이것도 간단한데 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거를 설치하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우리 그 실습 강의실의 컴퓨터의 보안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을, 새로운 어떤 설치 프로그램을 깔아도 다음 시간에 오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잘 되는 환경에서 콜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요거는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새로운 창을 제가 열었죠. 새로운 창에 파이썬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이썬이 비단뱀이란 얘기죠. 파이썬 .org로 들어가면 여기 보이죠? 여기에서 여기에 바로 이제 찾기 힘드니까요. 다운로드를 들어가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운로드가 있죠. 그래서 파이썬 지금 파이썬 3.13.3이 있습니다. 요걸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운 받아 가지고요. 다운이 됐죠. 얘를 설치하는 거예요. 13점까지 나와 있군요. 자,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나에게 최적화된 설치를 할 것인가, 그냥 인스톨 할 것인가, 인스톨 하시면 돼요. 했다가 저는 이제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요게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만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콜앱으로 이용할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데요.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버전이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3점 버전에서 있는 겁니다. 책에는 3.9점 버전이고 지금은 최신 버전으로 까시는 게 좋아요. 그냥 3.13.3이다. 어쨌든 3 버전 내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료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깔 수 있어요. 자, 윈도우 버전도 되고요. 리눅스나 유닉스, 맥, 다른 것도 다 가능해요. 그 버전을 까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여기 윈도우 버전이니까 여기 내려가지고 요걸 하셔도 되죠. 릴리스 노트북이 있고 버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맥 버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다운로드를 쭉 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냥 요거 위에 있잖아요. 요거실 때 윈도우 버전을 눌러서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네, 대부분은 윈도우 버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인스톨러 있잖아요. 여기에 윈도우 인스톨러 요거를 하셔도 되고 최근 버전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제 됐어요.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설치가 되면 자, 설치가 됐다고 나오면 여기 시작 버튼 있잖아요. 새로운 것이 시작됐으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된 걸 보면 나오지가 않았네요. 앱 시작 버튼 가서 모드 보시면 파이썬이 설치가 됐을 거예요. 신규에 없네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걸 깔아가지고 좀 헷갈렸네요. 자, 여기 있잖아요. 아나콘다라고 있어요. 아나콘다 24라고 있는데 아나콘다가 있어야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네요. 변경되었대요. 제가 요거를 얼마 전에 삭제해가지고 그랬는가? 그런 것 같은데 윈도우스 인스톨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는 바로 그냥 됐었는데 제가
인스톨 나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버전으로 다시 해볼게요. 저기 윈도우 버전 우리가 대부분은 64비트예요. 여러분 그 자기 그 내 컴퓨터에 가서 정보를 보시면 64비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컴퓨터를 보면 내 컴퓨터 보세요. 내 PC 내 PC 내 PC 해도 안 보이고 오늘은 무슨 일인지. 내 컴퓨터가 없는데 내 컴퓨터에 보면 자기 거 사양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군요. 내 PC가 여기 보면 자, 내 PC가 있어요. 내 PC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보세요. 내 PC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 PC 모양을 혹시 찾아보시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성이 나오는데요. 속성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양을 보면 여기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제가 지금 설치된 램은 20기가고 뭐 있어요. 인텔 거 프로세서이고 데스크탑이고 장치는 어떤 거고 막 이런 사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내 PC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보시면 여러분의 그 컴퓨터의 정보 이런 것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4비트로 그래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썬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서 다시 한번 아나콘다 24에 아나콘다가 설치를 못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군요. 맞아. 이게 다운만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다운로드에 가서 파이썬을 아까 받은 거 있잖아요. 여기 64비트 있죠. 요거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실행 파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있나 봐요. 설치가 됐나요? 넥스트 인스톨 해 가지고 설치가 됐어요. 이것도 아까 한 건가? 모디파이 넥스트 인스톨이 됐어요. 설치가 된 거긴 한데 됐는데 왜 안 보이나? 설치가 됐는데 아나콘다 아이들을 찾아볼게요. 아이들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요게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뭐냐면 여기 아나콘다를 깔면 아나콘다 파이썬을 깔면 요거를 아이들 쉘창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꺽쇠 3개가 프롬프트예요.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말합니다. 여기 바로 실행이 되는 거 보세요. 3 더하기 4는 엔터를 치면 돼요. 7이 바로 나오죠. 만약에 뭐 헬로우라는 문자는 이제 큰 따옴표를 쳐야 돼요. 이거를 프린트하라는 얘긴데요. 요거인데 요거를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요거는 계산이고요. 계산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키울게요. 여기 윈도우에서 조금 더 키울게요. 글자를 옵션에서 글자를 조금 더 키울게요. 여러분이 좀 보기 힘드니까 한 22로 키우고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글씨가 커졌죠? 자, 요게 아이들 쉘창이라 그래서 아이들 쉘창이라서
요걸 찾으면 돼. 요걸 우리가 쓸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우리 파이썬이 스크립트 언어잖아요. 바로바로 결과 화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뭔가 거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프롬프트가 뭐였어요? AI 생성형 AI에서도 그 입력을 하면 요청을 하면 뭐 하는 거 요청을 하는 그것이 바로 프롬프트잖아요. 여기도 바로바로 요청을 해주면 나오는 게 그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어요. 프린트 문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자 프린트 여기 주석을 달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문 출력을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프린트 안에다가 프린트 여기가 함수명이잖아요. 함수 프린트에다가 여기 괄호 안에 이제 출력할 문자를 넣어주시면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파이썬에 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아이들 쉘창이고요. 이제 막 요거는 한 줄 한 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래밍이 길다 그러면 우리 뉴 파일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쭉 쓸 수 있거든요. 뭔가를 코딩을 여러 개를 쭉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런을 돌리면 되는 건데요.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하지 않고 그런 걸 이런 걸 그냥 요렇게 만약에 파이썬을 설치했다. 아이들 쉘창은 간단한 이렇게 한 줄짜리 아니면 간단한 몇 개의 문장을 바로바로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이들 쉘창입니다. 요거는 바로 돌아가서 수정이 안 돼요. 일단 실행을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만약에 3 더하기 4를 해야 되는데 3 뭐 나누기 4를 해버렸다. 이러면 나 더하기를 해서 하고 싶은데 여기서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앞에 가서 수정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파일에 뉴 파일을 열어서 이제 여기 스크립트 창이라고도 하고 편집 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긴 문장의 프로그램 코딩을 여기서 쓰시면 돼요.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걸 저장한 다음에 런을 돌리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콜앱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